일단 정보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디 휴가 갔다 오신 건지 아닌지. 휴가 시즌은 휴가 시즌이죠. 네네. 사실 여름에는 뭐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뭐 4차 확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폭염까지 네. 쉴 땐 좀 쉬어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쉬질 않으니까 또 우리 또 뭘 해야 되고 사실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또 기회는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기회가 좀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자 그러면은 시장을 보시는 느낌은 좀 어떠신지요? 시장은 다시 정상화가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화? 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뭐 미 국채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우려로 또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인플레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제 또 뭐 디플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그런 식으로 또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좀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원자재 가격이 좀 급하게 올랐었죠. 그리고 사실 미국의 지표 보면 PPI하고 CPI를 놓고 봤을 때 PPI가 강할 때는 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가 그렇죠. 높을 경우에. 예, 왜냐하면 그냥 그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PPI가 또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CPI하고 또 밸런스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또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시장은 좀 정반합으로 움직이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국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바닥은 언제일 것 같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좀 호들갑을 떨면서 언론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좀 막 떠들 때 그때가 아마 단기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가 다시 늦어지는. 네. 그러니까 뭐 침체랄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경기 상승 속도가 늦어지고 네. 물가는 올라가는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예. 이 원어적인 뭐 용어 해석이긴 네. 합니다만, 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상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뭐 업종별, 산업별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많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피크아웃과 관련돼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성장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성장이 꺾인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성장이 꺾인 것이 아니고 성장 속도가 감속으로 되어진다. 그럼 그동안 급하게 올라왔었던 주가는 성장하는 기업들은 완만하게 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크아웃은 이제 정점을 지났다 이런 표현인데 뭐 네. 주가가 됐건 지표가 됐건 뭐 저는 그것을 성장 속도로 규정을 짓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뭐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원론적으로 다 들어가면은 사실 미국 주택 시장이 지금 먼저 조금 더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네. 주택 가격 지수, 왜냐하면 주택 시장 지수. 정부 보조 줄어들게 되면은 장기 렌탈 했었던 분들 힘들어지시죠. 그렇죠. 뭐 사실 그 전으로 되돌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PPI, CPI 했잖아요. PPI는 목재 가격이 꺾이면서부터 사실은 늘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비철 금속들, 뭐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뒤에 후행적으로 받쳐주는 바람에 PPI가 위에서 이제 놀았지만 선행적으로는 그 목재, 이제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목재 가격이 제일 먼저 꺾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CPI 쪽으로 넘어오면 자동차, 중고차, 네네. 렌트 이런 게 지금 그 CPI를 키워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는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신차 공급이 좀 정상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의 상승 속도는 조금 더 그것조차도 피크 아웃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차 공급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인데 그렇죠. 그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또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줄고 그렇죠. 거기 사실은 차량 반도체에 들어가는 일부가 다 그쪽 그 가상화폐 채굴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비디아가 사실 그걸로 그렇죠.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 위축됐었는데 예.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이제 그쪽으로 반도체가 또 풀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차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네. 하여튼 그런 순환하는 구조인데 일단 거쳐가는 과정이라고는 저희가 또 알고 있겠고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또 문제이고 견딜 수 있느냐가 또 문제일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보회의로 들어가서 시장 소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어떤 소문이 좀 들리던가요?
장기 성장하는 기업들의 성공 요인은 고객의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의 시간을 점유? 예.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과 관련돼서 개인들의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뭐 아이폰을 사용한다거나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뭐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SNS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상거래를 한다거나 네. 이 소비와 관련돼서 개인의 시간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장기 성장 동력을 가지면서 시장에 그 또한 이제 뭐 무용 자산이라고도 표현까지 해가면서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팬돔과 관련된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팬돔? 팬돔, 예, FAN 하고 네. DOM. DOM.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팬. 하고 우리 지금 요즘 열돔 현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돔이라는 그 개념. 돔은 거기서 이제 DOM이기 때문에 네. 지역, 뭐 영지 그런 게 되는 거죠. 팬덤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아이돌이든 연예인이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인구로도 그렇고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서 그걸 팬덤 현상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이런 시쳇말로 뭐 팬덤 뭐 발음은 네네. 외래어기 때문에 이제 팬돔이라고 할 수도 예. 있고 팬덤이라고 할 수도 네.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사람들의 시간, 이 콘텐츠 관련돼서 연예인들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인해서 활용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하반기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국내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죠. 빌보드 탑 1등에 등극한 BTS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금년 1월에 네이버 V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약 3천만 정도의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었는데요. 그것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버스라고 하는 것하고 통합을 해서 네.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통합 플랫폼을 갖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갖게 되냐면 메타버스를 하는데 기본적인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네. 메타버스 누가 하나 하는데 밑거름이 없게 되면 그냥 고독한 그 메아리로 밖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이런 저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은 상당히 하반기에 기대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과거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가 자동차다, 철강이다, 화학이다 중국과 더불어서 고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중국이 주머니가 두툼해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것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수가 있었고 사실 디지털 관련돼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이 연예 콘텐츠,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이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 연예 기반 콘텐츠는 아마 또 장기 성장 동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봄직한 국면이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또 자동차 회사도 갑자기 모빌리티에 치중을 하고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업체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일까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접하는 시간을 많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 차 안에서 운전 안 하고 그 안에서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죠. 운전하는 노동 시간을.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TV가 될 수 있고 움직이는 뭐 시어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는 이런 콘텐츠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은 이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갖다가 무형 자산화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NFT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이 무형 자산화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무형 자산의 힘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의 그 플랫폼을 위버스라고 새로 시작되는 거, 특히 8월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네, 자, YG 일단 한번 좀 정리를 엔터테인먼트가 좀 하고 가면은 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 속담과 격언의 시간은 돈이다. 네네. 그죠? 그 누군가를 모아 놓을 수 있다면 그건 곧 돈이 된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예. 모여 있으면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희 동네 아파트에 그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로 간다라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학원 얘기더라고요. 친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죠, 학원을 그렇죠. 가야 된대요. 예. 그렇죠. 그 학원에다가 이제 모아놓으니까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교육. 지배하는 네. 거죠. 그것이 이제 가상의 세계라고 네. 하는. 근데 사실 가상의 세계를 접하기에는 뭐 이스터 일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지는 않은. 우리는 오프라인 세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을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그쪽에 들어가서 네. 자기를 대변하는 뭐 아바타 과거에 네네. 그걸 이제 꾸미는데 뭐 명품을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추세로. 압구정 땅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땅도. 예, 네. 청와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요. 그게 이제 위버스라고 하는 뭐 오늘 아침에 BTS 또 뭐 대기록을 네. 경신했다고 하는데 좋은 호재인데 일단 저것이 그래도 오늘 뭐 시장을 또 버티는 하나의 힘이 될 것 같긴 한데 YG 플러스는 뭐 내용이 뭔가요? YG 플러스는 대주주가 일단 YG 엔터테인먼트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 대주주가 양현석 씨의 동생인 양민석 씨죠. 네. 그 브레인이라 하는 양민석 씨가 7.76%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7,770원, 시총으로 4,900억 원에 지금 시장에서 랭킹되어 있는데요.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게 이 바이브 플랫폼 운영을 대행을 해주고 있고요. 하이브의 이 계열회사 음반의 음원을 유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음반이나 음원을 유통하고 있고요. MD 사업이라고 하죠. 머천다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 전담 광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좀 수익성이 저조했었던 푸드하고 코스메틱 부분 사업을 정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엔터, 컨텐츠, 유통에 포커싱을 해서 장기 성장 동력을 갖게 됐는데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음원 서비스 사업하고 MD 쪽 위버스 사업을 하면서 레버리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YG 플러스 같은 건 투자 유치를 통해 갖고 팬덤의 수익화가 가능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성장하는 본격적인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이브하고 위버스 컴퍼니가 YG 플러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700억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이버가 49%, 하이브가 51%를 투자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 위버스 컴퍼니입니다. 이 위버스 컴퍼니가 YG 플러스의 10.3%, 그리고 하이브가 직접 7.7% 해서 위버스 컴퍼니와 하이브의 투자를 받아갖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하이브와 연계가 돼서 하이브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붉은 동아줄을 잡았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일단 3월에는 트레저라고 12명의 남성 그룹이 이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네. 6월에는 아이콘이라고 해서 6인의 6명의 남성 그룹이 런칭. 보이그룹이. 예. 그리고 이제 위너라고 또 4명의 그룹이 있는데 그것도 런칭이 네.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이 계속 런칭이 되면은 이 플랫폼을 통한 팬덤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많은 팬들한테 조그만 아이템 하나만 제대로 마케팅이 된다 하더라도 매출이 훅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신규로 진입하는 쪽은 기본적인 팬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몇 년 동안 해서 팬을 확 늘려야 되는데 이미 수천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이 든든하게 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YG 플러스의 강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나오는 저 화면의 아이콘은 뭔지 혹시 모르시죠? 블랙핑크 5명인가요, 블랙핑크가? 블랙핑크가 4명인데 이제 거기다가 아바타 형태로 한 명을 더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블랙핑크가 이번에 다시 컴백을 할 거거든요. 많이 아시는데? 예. 그 블랙핑크 모멘텀이 7월, 8월, 9월에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금년 8월이 데뷔 5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주년과 관련돼서 5가지 이벤트를 펼치는데 4+1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네. 블랙핑크 더 무비라고 해갖고 글로벌
얼리하게 영화도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공개 이미지 담은 포토북도 발행을 하고 팬 커뮤니티도 위버스에 합류시키고 네.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다 플러스하고 음.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좀 전에 그 캐릭터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생긴 게 똑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 연배는 좀 그럴 네, 거고요. 아버지가 다 똑같은.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 이 탄탄한 큐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 29편의 작품을 통해서 영상 뷰가 누적된 게 억대가 넘습니다. 뭐 유튜브라고 하는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현재 6,300만 명 이상. 네. 6,300만 명한테 하나의 아이템만 제대로 프로모션이 되더라도 이제 실사 화면이 또 저렇게 네.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 팔로워 수는 2,300만 명. 그래서 지금 보면 제니, 로제, 리사, 지수 이 전 멤버의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따져도 또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특히 대단하네요. 이제 여름에 솔로 앨범 내는 리사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이미 5천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탄탄한 큐를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다 제대로 타겟팅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실적이 피가 제대로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장기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서부터 좀 며칠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은 지금 이런 장기 성장 동력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네. 이런 성장을 담보로 해서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느낌이 상황입니다. 이제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는데 묵직한 게 있군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해 줄 때 눈에 귀를 확 열었던 거는 그 양현석 씨 동생 양민석 씨의 네. 지분이 높다는 거. 뭔가 구도가 이제 전면에 좀 나설 수 있는. 전기에는 양현석 씨 지분이 한 1.몇 프로 있었는데 그게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지간에 이제 동생이 이번엔 돈 벌 차례가 되지 않았나. 예, 형은 엔터, 동생 뭐 약간 그런 그냥 구도도 좀 있는 것 개인적으로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몰아주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에 100% 투자해 놓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YG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제트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50억 있습니다. 정도 가지고 있군요. 예, 그게 이제 그 YG 플러스의 지분율이 1.3%, YG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이 1.94%로 3.24%의 네. 가치인데 투자할 당시의 가치가 1,60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들의 시간을 담보하면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P가 보완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YG 플러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또 뭐 자회사 중에 엑스골프? 엑스골프라고 있는데 그게 부킹 이제 플랫폼? 예, 부킹 플랫폼 중에서는 국내 선두 업체이고요. 선두인 상황이고 부킹 수수료가 연간 한 뭐 1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그중에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솔솔하게 매출에 그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 네, 멀티 확장이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YG엔터하고 하이브하고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8월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기관 외국인들 선취매성 매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한번 계속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저희도 이제 이 한번 회자됐던 그런 기업이긴 해요. 예, 좀 살짝 왜냐하면 YG 플러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없거든요. 없죠. 네. 예. 네. 자, 핫 종목, 핫 기업, 뜨거운 기업 오늘 좀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 숫자로 보여주는 바이오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상황이고요. 내일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어지는데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약 30% 이상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기존에 세 자릿수였었는데 이제 네 자릿수로 점프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공장 같은 경우 이제 유지 보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1, 2공장 평균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3공장 같은 신설된 3공장 같은 경우도 60에서 70%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인 Q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성 기여도가 높은 고마진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P까지 더 에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공장이 약 3만 리터 규모고 2공장이 15만 4천 리터.
3공장이 18만 리터 규모인데 2년 후가 되면은 25만 6천 리터 규모의 4공장이 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업체들 설비 증설 이야기만 나오면 강세를 보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뚜벅뚜벅 제대로 설비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회사 내에서는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합친 이 첫 번째 클래스 캠퍼스 말고 두 번째 캠퍼스를 이것보다도 더욱더 큰 규모로 다시 더 10만 평 이상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외형 성장을 담보로 해서 지금 사실 보면은 기존에 했었던 건 CMO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네. 좀 부가가치가 좀 낮았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보면은 이 CMO에서 CDO 쪽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CDO가 사실 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는 적극적으로 CDO를 더 늘릴 예정이고요. CDO 사업을 맨 처음에 런칭했었던 해만 하더라도 그 아이템이 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뭐 현재 같은 경우는 68건으로 일취월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국면에서 주가가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회자되었고요. 네. 지금 모더나의 mRNA 백신을 DP 사업이라고 하죠. 완제 의약품 공정 위탁 생산. 그래서 부가가치는 좀 낮은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DS 생산이라고 하죠. 원료 의약품까지 생산하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30 정보회의였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